여기는 발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발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난 건 대학교 다닐 때 20대 예. 초반부터인데 치료를 근데 받는 벌써 20대 초반 때부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클로자펜이 1995년도에 의료보험 승인이 나서 예. 한 97년도경에는 널리 알려졌고 사용되었어요. 20년 넘는 세월을 클로자펜을 벌써 썼어요. 그리고 이런 용량은 진짜 지연성 운동량이가 잘 와요. 신체 장애인이 되고. 그래서 급속히 2까지 떨어뜨리고 이건 빨리 100으로 올려도 돼요. 약을 이렇게 많이 먹은 사람은 100으로 그냥 올려도 돼요. 카페 그저께인가 3일 전에 입원했는데 하루 만에 제가 좋아졌다고 글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딴 병원에서 자이프렉사 15를 먹고 왔었거든요. 이 사람은 남자고 체력이 있고 자이프렉사 15를 먹었으면 제법 먹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클로자펜 쓰고서 하루 만에 확 좋아졌습니다. 내가 대박이니까 병동으로 내려오기 전에 비교를 앞에 있습니다. 예. 이 사람도 지금 비슷하는데 이 사람도 5년 만에 이 자이프렉사 15ml면 이게 어마어마해요. 저거 한 저 정도 먹으면 맨날 잠만 자거든요. 잠을 한 보통 한 12시간씩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용량을 먹으면서 정신병적인 상태로 폐쇄병동에 입원했는데 증세는 그대로예요. 족한 목도 조르고 엄마 목도 조르고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었는데 벌써 이런 환자들을 딱 만나면 아이고 클로자펜 썼으면 좋아질 환자 이 느낌이 딱 와요. 지금 저기에 지금 저 리스페달 12mm 먹는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사람은 체력이 65kg 정도면 클로자펜 100이나 150ml 바로 줘도 된다. 왜냐하면 워낙 리스페달 12mm나 저 올란자펜 용량이 세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입원한 첫날 제가 여기 약 준 걸 일부러 자세히 적어놨어요. 다른 의사들도 볼 수 있으면 보라고. 정신대 입원했는데 사이코틱한 치료 그냥 2개가 모아가니까 낮에 100을 줬어요. 클로자펜 100짜리 한 개 있어요. 잠자기 전에 200을 줬는데 아니 그 다음날 같은 그 전날하고 완전히 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클로자펜이 맞는 사람은 전기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전기치료도 좋아지는데 보통 한 2주 가까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하니까. 그에 비하면 클로자펜은 이렇게 용량 맞으면 하루 만에 없어져 버려요. 입원 당일 따지고 날카롭고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아주 부드러워진 창력이죠. 죽도록.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입원했는데 면허 일주일 전에 병동으로 전해서 필요한 거 있는 거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용량을 1차 약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잠 많이 자죠. 올란자펜도 적어도 한 10ml 썼을 거예요. 10ml도 5ml도 많아요. 그리고 듣지도 않는 약을 이렇게 과용량을 쓰는 피해 환자한테 돌아오고요. 이게 처음 시작했다 그래도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첫날 10.5주라고 그래요. 괜찮은 다음날 25주고 뭐 100, 벌써 100까지 오르려면 일주일도 더 걸리고 시간만 너무 걸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사용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65kg 정도 되고 1차 약을 기존 약을 엄청나게 썼으면 첫날부터 적어도 100 줘도 돼요. 그냥 줘도. 아까 저기 있는 사람은 비록 남자지만 67kg밖에 안 되거든요. 케이지도 비슷하잖아요. 첫날 제가 100하고 200, 300 줘버렸어요. 그 다음날 바로 줘야죠. 클로자펜은 뭐 어차피 입원하고 있으니까 감당한다고 치고 천천히 올린다는 자를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특히 이 리스페던 6mm를 넘어가는 경우는
지연성 농장에 오면 평생 장애인 빨리 줄이든가. 두 개를 다 줄이면 되니까. 둘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백성은 다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이 사람은 보십시오. 약을 이렇게 먹던 걸 천장 다 끊어버렸잖아. 네. 다 끊어버리고 클로자핀 100만 팩하고 밤이 200 줬다니까. 바로 그 다음날 좋아지니까 낮에는 하나도 안 주고 밤에만 두 알 준다. 이 정도는 근데 남의 병원에 이걸 시켜놓고 서울서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약 다 끊어주세요 그런 소리 못해요. 조금 별로 나올 수 없겠어. 그리고 이걸 한 100ml짜리 달라면 100ml 먹이면 잠 푹 자고 올라오기도 좋고. 자고간 이런 용량들은 자칫하면 신체 장애를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이 클로자핀 400 먹는 분은 지금 오셨어요? 누구? 제가 대신 왔어요. 환자는 어디 있어요? 400인 것 같아요. 300, 400. 지금 환자는 450, 예? 환자는 어디 있어요? 아, 집에 있죠. 집에 있어요. 이걸 감량하는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아직 안 해보고, 오히려 50, 50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150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전에 먹다가, 안 먹었었어요, 한동안 또. 아니, 안 먹으면 네, 제발 그러다가 하는데 다시 저거 돼가지고, 이게 딴 약 조금. 약을 적게 먹을 때는 몇 밀까지 내려도 괜찮더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요즘은 약을 감량한 적이 없다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여기 지금 도표에 클로자핀 제일 밑에 경험적인 최소주 용량이 25에서 100으로 적혀 있습니다. 남자들도 100까지 내려오면은 100에서 한 150 정도 사이에 한 80% 정도는 잡혀요. 전에 150인가부터 시작했었거든요. 150 부터 시작하는 건 아직 모르고요. 약을 어느 정도 올려서 좋아지면 약이 내려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한동안 안 먹다가 그래가지고 안 먹고 얼마 만에 나빠지는가요? 네, 힘들어가지고 안 먹고 얼마 만에 나빠지는가요? 그 안 먹은 지가 어떤 딴 약도 먹다가 하다가 또 안 먹었어요. 이게 신경적으로 뭐 제가 묻는 데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언제 정확하게 예, 뭐 그런 됐습니다. 뭐 정보가 없으면 됐고요. 클로자핀 400에서 진정이 됐으면 감량하는 시도는 해보셔야 합니다. 네, 뭐요? 약을 줄이는 시도는 하셔야 한다고요. 예, 예. 시도. 예. 아마 200, 한 200까지는 예. 4일마다 50ml씩 내려와도 될 겁니다. 예. 예, 별 차이 없으면은 200까지는 4일마다 50ml씩 내려오고 200부터는 일주일 간격으로 25씩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와도 괜찮은가를 찾는 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4일마다 50씩 내리고 한 몇씩 먹다가요? 200부터는 일주일 간격으로 25씩 내리십시오. 25씩이요. 예. 예. 그래서 100까지 줄일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네. 만일에 150까지 내렸더니 안 좋다 하면은 그날은 200으로 올리십시오. 한 두 단계 올려서 네.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한 일주일 기다렸다 175까지 내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하세요. 200부터는. 네. 아무튼 감량이 필요하다는 건 생각하시고 지금 안정이 됐으면 400 그대로 매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버지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상태가 나빠지면은 네. 아이고 이거 양 너무 줄였구나 하는 감이 있다고 와요. 그 부모인데 모를 수가 없어요. 아주 좋아진 상태에서 한 25씩 줄여나가는데 무언가 웃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가족들은 금방 알아요.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네. 네. 의사는 입원시켜놓으면 왔다 갔다 바쁘기만 하고요. 부모는 나빠지면 금방 합니다. 네. 처음에는 50씩 하다가 4일마다 50씩 4일마다 줄이십시오. 그 다음에 50씩. 이 세 번째 계시는 분은 올란자핀 10을 지금 먹습니까? 네. 올란자핀 10을 지금 먹어야 뭐. 하루에 2번을 먹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됐어요. 올란자핀 그러니까 아침에는 없고 밤에 10 먹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 아침 0에서 1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0에서 10이라는 게 뭐예요? 0에서 10ml짜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간호사가 적어줘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묻혀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 이전에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예, 2번째 입원을 했어요, 지금. 아무튼 저는 이 두 가지 약을 짬뽕하지는 않습니다. 아, 77kg면 이것만 먹어도 호전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고 더 줄일 수 있는 날 봐야 되고요. 이 올란자핀은 잠이 많이 오고 깔아지기 때문에 이걸 태어난 이후에도 5로 줄여서 일주일
일주일 지나도 잘 자면요. 또 2로 또 줄이면은 2.5로 또 줄이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래서 다 끊어도 이것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예, 디스페리돈 3만 먹어도 한 2주 정도 괜찮으면 이것도 더 감량할 수 없는가를 고민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약을, 채소 용량을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프린트물로 나눠준 거 보시면은 제일 우측에 채소주 용량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까지 감량을 해봐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여자분들은 더더욱 많이 줄여서 왼쪽 채소주 용량의 이 왼쪽 범위까지 줄여보기도 하고요. 남자분들은 우측에 있는 범위까지 항상 줄입니다. 카페 들어오시면은 칼럼에 여기서 들어오시면은요, 공지에 항정신병 약물이 도표로 그려져 있어요. 항정신병 약물. 칼럼에 오시면은 항정신병 약물이, 오늘 강의할 부분은 저기 칼럼 바로 밑에 제가 중요해서 클로잡힌 따로 빼놨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에 들어서 여러분들은 내준 도표거든요. 리스펙돈도 보통 남자들이 2mm까지는 제가 감량해요. 성공 확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란자핀 안 먹고도 되게 약은 처음에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잠재우려고 뭐 복합 처방을 줄 수도 있는데 태어나면서는 가능한 아니면 단일 처방이 더 좋습니다. 한 가지 약물만 채소 용량으로 먹는다. 이걸 꼭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클로자핀이 이제 400 먹는 사람도 한 75kg면 100까지 내려오면은 이걸 한 150 정도로 제가 고치려고 해요. 100까지 내려오면 남자들이 되게 다 안 좋아져요. 물론 100이하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자들은 25에서 한 50 정도. 이게 10.5로 내려가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 입원했다가 입원했을 때는 뭐 아리피졸, 리페리도, 롤라반 이걸 먹었는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용량이 아주 중요하고요. 무슨 종류를 먹었는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에 한 가지만 복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만 아십시오. 그러니까 뭐뭐를 복용했다는 거는 용량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디스펜 한 가지만 먹어도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걸 전차적으로 줄여서 끊었다가 괜찮으면은 이것도 2.5 일주일에 한 경우 2.5, 2까지도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약물 더 감량한다는 생각을 해보시고, 이 31제 조증이라는 사람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 입원 중에 있어요. 이번이 첫 발령이에요? 두 번째, 4월달에 입원했다가 지금 다시 강제 입원. 네, 원래 조증 기간은 한 9개월 정도 갑니다. 한두 달 만에 퇴원해도 보통 퇴원해서 한 2, 3개월은 기분이 떠 있어요. 처음에도 퇴원시켜보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처음에 한 얼마 만에 퇴원했습니까? 40일 정도 입원. 예. 40일 정도는 보통 이 떠있는 기분까지 깔아지는데 빨리 깔아지면은 한 4주에서 6주. 다 깔아지는 데는 한 8주에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걸려요. 그러고 나면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조증이 심할 때는 이 올란자핀이라는 항정신병 약물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강의하는 덮여 있는 약이고 이게 조증일 때 사용하는 약이거든요. 이게 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지금도 보니까 약이 그렇게 세지 않는데 아마 좋아져서 약을 하면 내려서 가능성이 커요. 또 이걸 너무 빨리 내리면은 또 조증이 다시 올라옵니다. 꼭 필요한 거는 나중에 이것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퇴원해서 잠이 너무 많으면은 올란자핀을 줄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줄여서 끊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조증에서 깔아지면은 항정신병 약물은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빠르면 2, 3개월이 다 끊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많거나 그러면 예방약을 다 코트만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흔히들 자칫하면 조증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2, 3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10년은 2년, 3년 계속해서 먹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조울병은 특징이 또 뭐냐면 3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모든 약을 중단해 볼 수 있습니다.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 조울병에 대한 자료들을 좀 보셨어요? 네. 예, 여기 일반 상담 치료에 보면은 이 치료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특히 사례 연구 5번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도 8년 동안에 이렇게 4번 재발이 왔다가 이후에 약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울병은 관리만 잘하면은 3년 재발이 없으면 모든 약을 다 끊어볼 수 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12시 이전에 꼭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잔다. 12시 전에 잠자고 그 다음에 커피, 콜라, 홍차, 이 카페인이 조증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항우울제 중에 보면은 항우울제가 세로토닌을 올리는 걸 갖다가 SSRI라고 그래가지고 그 계통이 있고요. SNRI라고 그래가지고 노에필리핀 같이 올리는 그 노에필리핀 성분이 카페인 성분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 앞에 전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 콜라, 홍차를 즐기는 사람은 절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한강 넘어서도 내가 3년이 지나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60대에 다시 8년 만에 재발이 더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커피, 콜라, 홍차는 일생 없다고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조울병은요. 저쪽 증세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화장 요란하게 하고 다니고 말이 많고 떠들고 잠 안 자고 아주 잘난 체하고 시금 만기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진단부터도 다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예. 저쪽은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난 체하고 시금방을 깔아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이쁜 여자처럼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다니고 청민 스커트, 팬티가 다 어울리는 걸 청민 스커트 입고 다니고 말이 많고 떠들고 잘난 척을 해요. 그 아주 잘난 척 하는 게 없었다면 이건 조울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울병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에 아유 그런 적 있었어요. 이 소리가 안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조현병을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니 커요. 그러면 이거 끊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게 필요 없고 이게 꼭 필요한 약이 돼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면 여기 있는 아까 그 도표에 항정신병 약물에 있는 이 약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분 조절되니까 조증이 아니라면은 필요 없는 약이 돼요. 아무튼 조울병의 예방약하고 조현병의 예방약이 다릅니다. 조증일 때는 조현병에 쓰는 항정신병 약물을 같이 썼다가 조울병의 경우에는 항정신병 약물은 끊어주고 기분 조절만 쓰는 게 원칙이고, 지금 조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조울병 아니에요. 제가 방금 조증 증세에 대해서 얘기한 걸, 아유, 환자가 굉장히 그런데 심했다. 밤에 잠 안 자고 다니고, 막 남자한테도 관심이 많고, 막 옷을 막 술집 나가는 사람처럼 막 화려하게 입고 나가려고 그러고, 화장 요란하게 평소에 안 하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다. 막 여기저기 뭐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데 막 친구나 친지들한테 막 전화하고, 막 잘난 척을 너무너무 하더라. 재벌집 딸이라도 된 것처럼 막 돈도 없는 주제에 돈을 막 쓰고 오고, 바깥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심지어는 자기 입고 있는 거 다 벗어주고 오고 비싼 것도. 이런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없었으면 조울병 아닙니다. 조울병 아니면 조현병에 준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 테파킨이 이 기분 조절제가 필요 없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이 아리피졸이라는 약이 색깔이 뭡니까? 몇 밀짜리? 지금 이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몇 밀짜리가 오늘 이걸로 붙였어요. 근데 약 성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붙인 거. 아침 저녁 먹는 거. 아니야. 아니 피졸이 몇 밀짜리라는 게 적혀 있을 텐데 왜요? 아니 피졸 15밀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런 거 쓸 때는 밀리그램 수가 중요한 거지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여기 15밀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호전 현재 왜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입원 중이에요. 예, 입원 중이어도 이거든 하나만 써도 좋아져요. 아, 림페리드라고. 예, 그러니까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은 나중에 퇴원한 이후에 네. 약이 단순화가 되지 않으면, 약을 더 줄여주지 않으면은 네. 제가 주치 바꾸라까지 적어놨습니다. 여기 칼럼에 들어가시면 주치 교체 대상자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일부러 제가 빨간 글씨를 적어가지고 있는데요. 약을 줄일 줄 모르는 사람. 태어난 이후에 이거 하나만 먹는다고 해도 3mm는 네. 25세 처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이거 하나만 해도 1.5까지는 내려가야 되고요. 이거 하나만 먹는다고 쳐도 1.5까지, 1.5 이하로 내려. 대부분 여자들이 2mm만 먹어도 됩니다. 여기 도표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리스페이드론 적혀 있죠. 체수주 용량을 0.5에서 2라고 적어놨다. 여자들은 대개 1까지 내려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1.5나 1. 자, 이걸 안 쓰고 아디피졸, 아디파이를 먹는다고 쳐도 15mm로 엄청 과한 용량이에요. 이것도 대개 3분의 1만 먹어도 되게 다 좋아지면 60kg가 안 되면 되게 5mm에 괜찮습니다. 5mm에 한 달 이상만 괜찮으면 이것도 2.5가 되는가 자꾸 생각해보고 검토하는 게 나중에 2.5 먹어도 괜찮다면 시집가서 아기 낳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카페 글들을 보셨으면은 나중에 칼럼에 주치 교체 대상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항상 여기 대문을 보면은 건강한 아기 현재 제가 39년째 일을 하면서 건강한 아기가 96명 태어납니다. 대부분 96명 태어나기까지 한 반수 이상은요, 대부분 채소 용량만 먹어요. 채소 용량만 먹으려면 아디파이만 먹어도 지금 15를 먹고 있는데 이게 2.5까지 내려가도 괜찮다니까요. 딴 거 다 안 먹어요. 이렇게 되면 부작용 해소제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입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지금 이제 5개월 넘었어요. 무슨 입원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2달 동안 입원을 했는데요.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운을 시켰어요, 약을요. 아예. 그랬더니 나빠졌습니까? 기본적인 정신과 약만 먹였더니 애가 무서움을 타고 또그 공포감이라는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 5개월 내내 입원합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다시 약을 또 올렸어요. 조금씩. 생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약을 이렇게 먹으면 생리가 또 안 나옵니다. 생리 안 나오면 이게 리페리돈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내준 저기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리페리돈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 약물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에 이 아빌파이를 제외하고 모든 약이 프롤락틴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서 생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페리돈 3을 주고 있는 한에는 또 생리 또 끊겨요. 그러니까 저렇게 약을 짬뽕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빌파이만 가지고 되는 걸 보셔야 돼요. 아빌파이는 프롤락틴을 정상화시켜서 유지 분비하고 물용의 부작용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데 다른 약을 같이 쓰면은요, 이 리페리돈 때문에 프롤락틴이 올라가도 생리 또 안 나와요. 이걸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5개월을 지금 내리반하고 있는 겁니까, 거의? 그러니까 일주일 생리를 하더니 또 올리니까 4일로 줄었어요. 자, 짬뽕 쓰는 게 아닙니다. 쓰는 게 아니고, 되게, 제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아빌파이 하나만 써도 되게 5까지 내려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건 약 조절을 하는 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줄여가지고 끊어가면 되는데 약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의사들은 줄여주지를 않아요. 그럼 잘못하면 평생 이러고 살아요. 오히려 거기 벌써 5개월째 입원하고 이러고 있다면은 저한테 한 달만 더 떠놓으세요. 제가 알아서 다 떨어져요. 아빌파이만 먹고서 5나 2.5가 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시집가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약을 이렇게 5개월이 됐는데도 약을 3mm하고 리스페리돈 3mm하고 아릴파이 15를 주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좋아지는 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또 좋아졌으면 생리가 안 나온다면 이 리페리돈 끊어봐야 돼요. 리페리돈 3mm를 먹는 한에는 생리 또 안 나옵니다. 생리 급성이 또 옵니다. 그 프롤락틴 호르몬이 가장 많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게 리스페리돈으로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쓸 이유가 없고 이걸 아빌파이를 쓴다고 해가지고 플락틴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지 생리를 나오게 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락틴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부작용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딴 약 써가지고 올라가면 생리가 또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5개월째 이러고 있다면요. 주치 바꿔보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프로락틴이요. 요만큼. 아니, 됐어. 그거 보여줄 것도 없어요. 뭐, 보내만 하고 한참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얘기 하나 많아요. 자, 우선 이 약물에 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1차 항정신병,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도표에 받아 있는 이 약을 전부 다 1차 항정신병 약물이라 하는데, 클로자핀만 2차 약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아까 이 상담실에 올라온 글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 클로자펜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떨 때 사용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자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1차 약을 먹고서 깨끗하게 좋아지지 않았던 분들은 이 클로자펜에 대한 이 클로자펜 칼럼 밑에 있어서 들어가시면 글이 한 10개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부터 순서대로 쭉 읽어보시면은 이러이러이러 할 때 사용한다. 클로자핀의 역사는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도표에 가지고 있는 제일 위에 있는 클로프로마틴이라는 약이 1952년도에 처음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7년 이전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조현병이 발병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폐인이 되거나 대갓집에서는 제일 안채 구두를 파가지고 밥만 넣어주다가 죽기를 기다리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정신병이. 이게 1952년도에 클로프로마틴이 개발되고 나서 조현병 증세가 다 좋아집니다. 다 좋아지는데 처음 개발됐던 약이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잠이 너무 많고 입이 너무 마르고 살이 너무 많이 찌고, 그건 지금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다 개발이 됐는데, 이 1차 약의 한 80%만 보존이 됐습니다. 20%의 환자들은 아무리 약을 줘도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1차 약을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약을 1차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클로자핀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기치료를 했습니다. 전기치료를 하면 그 20%도 다 좋아지는데, 태어난 이후에 먹을 약이 없어요. 다른 1차 약을 먹고 있으면 또 나빠져요. 그러니까 20%는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데, 이 클로자핀이 1961년, 그러니까 클로프로마틴이 개발되고 나서 9년 만에 개발이 돼서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유럽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데는 클로자핀을 엄청 쓰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환자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환자가 죽는 걸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백혈구가 다 온몸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면역 기능에 문제가 오니까 이게 뭐 1000명이 한두 명이라도 간혹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난 다음에 생산이 중단이 돼버린 게 1975년도경이에요. 70년대 중반에 생산이 중단이 됐다가 이 약이 워낙 효과가 다양하고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년 만에 1989년도에 미국 시약청을 다시 통과합니다. 28년 만에 통과하면서 이 백혈구가 떨어지는 걸 매주마다 혈액 검사를 해서 정상 어느 정도 범위 이하로 떨어지면은 못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18주 동안 매주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떨어져가지고 약물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이런 케이스가 1000명이면 4명밖에 안 돼요. 0.4%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99.6명은 백혈구 떨어지는 건 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줄 모르고 내버려뒀다가 온몸에 백혈구가 다 없어서 사망까지 이렇게 될까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식약청을 통과할 때 18주 동안 매주 혈액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매달 혈액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 지나가면은 10,000명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쓰는 약이 아니라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클로자핀을 먼저 써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1차 약으로 깨끗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증세까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은 대단한 효과가 있어서 이걸 하나씩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혹시 근데 뭐 여기는 약을 적게 먹는 분들이 없어서 우선 약 감량이 우선입니다. 약을 이렇게 먹고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1차 약에
치료의 전 정신분열병. 이 경우에는 2차 약물이 클로자핀은 2차 약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1차 약이고요. 이게 이 클로자핀을 그래서 요새는 전기치료가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클로자핀을 써도 간혹 100명에 한 1명, 100명에 한 1명 정도는 한 1% 정도는 깨끗하게 안 좋아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할 수 없이 전기치료 하자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대부분의 치료가 클로자핀이 등장하면서 없어졌고 약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클로자핀 조현병 약물 치료로 다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20%의 전기치료를 해야 될 때는 환자들한테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클로자핀이 그러니까 없을 때는 1차 약을 환자가 계속 흡수를 하는데 1차 약을 짬뽕으로 여러 가지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을 막 여기 두 가지 썼지만 어떤 사람은 4가지, 5가지 떡으로 먹어요. 계속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환자들한테 근육 불수익 운동이 잘 나타나요. 입술이 실룩실룩 거리거나 안면 근육이 이상해지거나 뭐 몸을 이상하게 흔든다거나 뭐 끄덕끄덕거린다거나 뭐 턱이 돌아가는 이상한 이 근육 운동 장애가 나타나면은 약을 많이 안 먹어도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타나면 빨리 이 설치균으로 바꾸면 한 반 가까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다 않으면 빨리 클로자핀으로 시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핀으로 바꿔서 상태도 괜찮고 운동량이 없어진다면 설핀을 써도 되는데 안 없어지면은 그렇게 할 때도 빨리 클로자핀으로 바꿔줘야 되고 저런 절차를 빨리 밟지 않으면 이제 지연성 운동장애가 나타나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거보다 정말 고마운 물질이 없다 할 정도로 아까도 그 상담실에 올랐던 글 보면 5년 만에 저정신되는 겁니다. 5년 동안 정신병을 계속 다녀도 계속해서 운동하는 소리하고 날카롭고 저 병원 외래에 왔는데 자이프렉터 15일 먹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이코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자핀은 이 그러니까 운동장애 문제점도 해결해주고 특히 정신과 약을 먹고서 알코올 환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항정신병 약물을 소량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대천에서 근무할 텐데 목사님 아버님이 알코올로 입원하셨다가 불면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는데 소변을 나타나는 이렇게 따라 이렇게 때문에 클로자핀 25 그때 쿠이타핀 25를 주고 먹고 있었는데 제가 주체하자마자 클로자핀 25로 딱 빠져 그냥 없어져. 그러니까 이 근육운동장애가 나타났을 때 정신과 약물 중에 항정신병 약물 중에 해결이 안 되면 빨리 클로자핀으로 바꿔야 한다. 그 다음에 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아까 있는 그 도표에서 약을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원칙이고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짬뽕을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과거에는 제가 클로자핀도 단독으로만 썼습니다만 클로자핀이 워낙 이렇게 부작용이 또 심한 게 뭐가 있느냐면요. 잠이 너무 많고 식탐이 너무 강하고 몸이 많이 깔아집니다. 특히 처음 쓰면은 막 그 다음날 오전 내내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클로자핀을 벌써 한 200 이상 올라가가지고 아까 그 케이스도 200ml에서 좋아지면은 근육운동장애가 없다면은 식탐이 많으니까 식탐 부작용이 없는 로라센 같은 약을 흔히 잘 줘요. 그럼 클로자핀 용량이 한 반 가까이 내려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클로자핀의 부작용을 덜어주기 위해서 클로자핀만 제가 요즘은 복합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복합 처방을 내고 있는데 다른 약은 가능하면 한 가지만 쓰는 게 더 원칙이다. 클로자핀으로 호전됨을 본 후에는 클로자핀 100ml 이상을 복용해야 한다면 고효과 항정신병 약물을 병용해서 너무 깔아지는 부작용을 덜어주면 좋다. 그동안 또 쭉 이렇게 해보면은 특히 여기 클로자핀이 150이 꼭 필요했던 75kg 나가는 처녀가 있었는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클로자핀을 150에서 조금만 내리면 안 좋아하는 감량을 못했어요. 한 74kg 되는 여성이었는데 키가 한 100좀 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반으로 줄이고 나서 발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식탐 부작용까지도 아주 그냥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클로자핀에서 로나센이나 리스페ridol이나 이런 걸 같이 첨가하면서 클로자핀 용량이 많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클로자핀 쓰는 사람은 꼭 로나센, 아빌리파이, 리스페ridol을 같이 써서 이 클로자핀의 식탐이 많은 거, 그 다음에 가수면인 걸 갖다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은 2차 항정신병 약물로서 1차 약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꼭 써봐야 된다. 여기도 그 얘기가 되고, 여기도 지연수 운동장애가 왔을 때 클로자핀을 꼭 써야 된다는 사례,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클로자핀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클로자핀을 꼭 써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기치료를 했어야 되죠. 만일에 클로자핀을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요새는 개업가에서 정기치료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여기다 전기 자극을 내서 옛날에는 우리가 레전트 직접 했어요. 용정신병 같은 데 파견 나가고 아침에 한 30명씩 밥 안 먹고 기다리다가 여기다 의사가 전기 자극을 내면 그 자리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잠들거나 깨어나면 그게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야만적인 치료다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데서 전신만 치료를 안 하면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치료를 꼭 해야 되는 환자가 12년 동안 계속 소설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상담실에서 봤던 케이스도 5년 동안 계속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클로자핀으로 바로담을 좋아져요. 아까 그 환자도 5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는데 클로자핀이니까 바로담을 좋아지는, 그러니까 보호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요. 실제로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약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약을 90%나 우리나라에 정신과의사 전문의가 4,000명 가까이 되는데 90%가 안 써요. 아예 쓸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까다로운 18번의 혈액검사나 여러 가지를 갖다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클로자핀을 안 쓰면 12년이 아니라 6개월만 제정신이 아닌 처럼 있으면 클로자핀 쓰는 의사한테 보내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요. 그러고도 소송 안 당하는 거 보면, 소송 안 당하는 거 보면 희한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연을 하면요, 너 혼자 잘난 척 그만하라는 소리가 들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 글을 모든 정신과 학회 정신과 의사가 보는 학회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요. 다 올렸는데 한 금년 초부터는 제가 그걸 올리기만 하면 그냥 좋대요. 잘난 척 그만하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90%는 안 쓰는 게 이게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 이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개선을 하게끔 만들어가야 될 텐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는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이 사람은 12년, 5년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6개월 내내 입원해가지고 왔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정신병적인 상태예요. 그 사람도 벌써 약을 많이 썼으니까 약을 아예 안 쓴 사람은 처음에 한 25ml, 50ml 주기도 하는데 약 아예 많이 써본 사람은 첫날 100 줘요. 그 다음날 좋아져요. 20살 난 찼는데 6개월 내내. 그래서 이 클로자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는 사실 조현병을 치료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클로자핀의 유용성을, 또 클로자핀을 이 경우에도 클로자핀 쓰기 전에 딴 약으로는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예, 딴 약 계속 썼다가 클로자핀 쓰고 나서 증세가 생기죠. 예. 그래도 클로자핀 쓰는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너무 세요. 그게 올라갔어요. 아니, 자고난간 이 클로자핀도 200 이하로 내려올 시도를 꼭 해야 된다. 그래, 나빠지면 올렸다가 그 앞 단계에서 멈추면 되거든요.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 연구 30번하고 38번, 특히 38번에 이 두 가지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1차 약에 증세가 90%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으면 다 대답해요. 심지어 강원도 학교도 다녀요. 그런데 특히 사례연구 38번 같은 경우가요. 제가 거제에 3년 있다 거제를 떠나서 대구로 나왔는데 자꾸 저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선생님은 책에다가 조현병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다 살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보기에도 내 딸은 시집 못 간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에서 지금 대학도 다니고 있고 물으면 대답도 잘하고 내가 볼 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이고 대학을 제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강의도 옆에서 같이 듣고 레포트 정리 내가 다 해주고 뭐 하라고 내가 다 해줬다 이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안 하면 얘가 학점을 못 한다 이거예요. 대학 이렇게 다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못 다니는 게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이런 경우에 클로자핀을 쓰겠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뭐죠? 2013년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이럴 때도 제가 클로자핀을 쓰겠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1차에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는 들어올 때 이상한 게 다 없어졌어요. 물어보면 대답 잘하고 잠잘 자고. 그런데 집에서 생활이 이건 이래가지고 내가 내 딸이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시집 못 보낸다. 한 가정을 맡아서 아기 낳고 아기를 양육하고 살 능력이 없다.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랬어요. 까꿀로 제가 반문을 했어요. 어머니 이거 거제 떠나가지고 여기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오시는데 좀 클로자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자꾸 쫓아다니세요. 제가 먼저 클로자핀을 써보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는 의사는 사실 그 환자가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 책에 원래의 능력으로 다 회복해야 한다고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 회복해요. 그거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로자핀이에요. 그러니까 50%가 다 좋아졌지만 10% 남은 증세 때문에 우리 딸이 시집 못 가요. 아이고 어디 시집 보내면 나머지 애기 낳다가 큰일 나요.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클로자핀을 써보라 이거 없어져요. 그래서 이 특히 38번을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제가 클로자핀 쓰고서 엄마를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랬는데 저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한데 엄마가 와서 확 달라졌다 이거예요. 같이 원장실 앉아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그 이후에 이 케이스를 발견하고 나니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에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은 발명한 지 길지도 않는데 태행이 좀 일찍 온 것 같다. 뭔가 길거리 가다가 멈췄다가 또 가다가 멈췄다가 심지어는 한 바퀴 뺑 돌고 또 하고 뭔가 이상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거나 대답하면 다 해요. 다 하는데 이상한 행동들이 남아가지고 뭐 건강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여 증세가 남거나 뭔가 원래 모습이 아니거나 또 한층이나 망상이나 무서운 생각이 계속 있다고 얘기하고 혼자 웃거나 80-90% 증세가 다 없어졌는데 혼자 웃는 증세가 남아있다고 클로자핀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제가 저 사례를 보면 지금도 이름이 생각납니다. 어머니 닉네임이 예진마누인데요. 제가 두고두고 예진마누께 감사드린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네, 예진마누요. 제가 이 케이스를 경험하고 나서 건재는 환자들이 한 50명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클로자핀을 쓸 생각도 하지 않았던 환자들이에요. 이 38번 이후에 일어나는 의사로서의 감정.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벌써 이걸 경험하고 나서는 서울에서 대원외고를 다니면서 전교 토업을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대 생명공학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발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워낙 공부를 잘하던 아이니까 그때부터 발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4년 만에 그럭저럭 생명공학부를 졸업을 하고서 낙학대학원에 시험을 본다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집은 지방이었는데 작은 빌라를 복층으로 된 걸 얻어서 남동생은 밑에 층을 쓰고 이 누나는 2층을 쓰는데 낙학대학원을 간다고 공부를 하는데 이 공대를 다니는 동생이 같이 1년 살아보니까 누나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책만 펴놓고 있다.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근데 물어보거나 얘기하면 다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도 저를 만난 지 제가 사례용 38번을 경험하고 나서 한 2, 3년 만인가
제가 다시 안산에 왔을 때 만나가지고 그날로 외래 왔는데 입원시켰어요. 근데 그날 클로자핀 한 100ml인가 75ml인가 이렇게 줬을 거예요. 잠을 푹 자고 그 다음날 동생이 누나가 쓰던 노트북하고 이제 입원할 준비를 하고 왔던 게 아니니까요. 노트북하고 이제 뭐 속옷까지를 챙겨가지고 왔다가 전해주면서 같이 내려가가지고 저녁을 먹었던가 봐요. 저녁을 먹었는데 아니, 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나랑 같이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동생이라고 밥 먹고 나서 과일을 깎아가지고 같이 먹자든가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는 누나가 밥을 먹고 나서 과일 먹으라는 과일을 챙겨주더라고요. 이 동생이 깜짝 놀라고요. 그러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데 벌써 이 경우에도 클로자핀 쓰기까지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지난 다음에 일이니까 이 사람이 이미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능력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회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신은 100% 나오는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려놓는 약이 클로자핀이고 아주 대단한 약이다. 그러니까 발병한 지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태행이 왔다고 이렇게 설명해왔던 사람들이 클로자핀 쓰고서 다 전부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도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이 예진방께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계속 썼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은 조현병 치료에서 뭔가 깨끗하지 않았을 때는 꼭 써봐야 한다. 정신이 과연 다 들어온 게 뭐느냐. 또 근육운동장애가 나타나거나 이런 게 나타났을 때 빨리 바꿔줘야 될 약이 클로자핀이다. 근데 클로자핀의 최대 문제점이 식탐이 많고 잠을 많이 자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클로자핀도 최소 용량으로 줄이고 식탐 부작용 없는 약을 같이 준다든가 해서 이런 노력을 해봐야 되고 또 클로자핀이 1961년도부터 개발됐던 약이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돼서 그런지 여자들이 시집 가서 아기 낳는데도 B등급으로 가장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밀파에 잘 되는데 클로자핀을 바꿀 이유는 없어요. B등급이라고 해서 C등급, CD등급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항정신병 약물들의 인부 등급이 전부 다 CD 등급입니다. 여자들이 약 먹으면서 이제 X 등급이 아니면 다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클로자핀만 B 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CD 등급. 그렇다고 해서 아밀파에 잘 맞고 있다면은 굳이 이걸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로자핀에서도 생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식탐도 많고 그러니까 처녀들이 조현병에서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소견이 없고 제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아밀파이가 제일 좋고요. 나머지 약들도 이 왼쪽에 있는 최소 용량까지 내려오면 부작용 하나도 없어요. 거의 생리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치료 목표가 원래의 생활로 다 복귀했느냐 여기다 주안점을 두셔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한 사람은 전부 다 회복해요. 심지어는 의사인 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까 사례연구 38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클로자핀을 안 쓰는 정신과에서는 90%인데 그걸 써가면서 환자랑 지속적으로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위한 이 노력을 많이 해보지 않았으면 저 의사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걸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1차 약으로 다 좋아졌는데 뭐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거나 재수한다면서 공부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든가 이런 얘기 했던 사람도 클로자핀 소량 쓰면서 다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원래의 기능으로, 원래의 지능이나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하지를 못했으면은 클로자핀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클로자핀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1차 약이 깨끗하게 다 돌아왔다면은 쓸 필요가 없는 2차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혈액 검사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식탐이 강하고 잠이 많아. 그래도 이게 100ml 이하로 내려오면요 거의 나중에 부작용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클로자핀 쓴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약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인가를 잘 찾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가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오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지 약을 적게 쓰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이 용량을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시집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집 가서 건강하게 아도 딸낳고 살게 하는 아까도 70몇 명의 사모에서 96명이나 건강하게 태어났다는데 내 딸은 시집 못 간다, 가면 안 된다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약을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떡으로 많이 주는 의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유, 조현병이 약 안 먹으면 다 재발하는 거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경험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시집 가지 마라. 그냥 연애나 하고 살아라.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정신과에서 어떻게 보면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걸 아시고 약을 최소지 용량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환자들의 정상적인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은 1차 약물로 조현병이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클로자핀이 25에서 한 75 사이에 아주 소량 필요한 사람들은요, 거의 뭐 발병하기 전 수준으로 다 돌아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오늘 클로자핀에 대한 강의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그 각 자기 케이스에 대한 경우도 그렇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선은 최대 용량으로 감량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했던 건 꼭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안 한다면은, 이대로 모인다면은 부모가 먼저 포기한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대로 먹고는 안 된다는 걸 부모님이 쳐다보면서 그냥 있는 거는 부모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런 가용량이 길들여지면은 3년, 5년 지나면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조현병 치료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주치의를 만나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줄여보지도 않고 4개월 계속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른 도망가는 게 좋아요. 계속 거기 다녀서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하나라도 덜 복용하게 하려고 하는 의사를 만나야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갈 찬스가 있고 남들처럼 아기 낳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증이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아더 세 번째 아더만유라고 예. 여기도 없고 인터넷도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아드만요? 네, 인터넷도 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뭐가 잘못 적었겠죠. 아트만은 거예요, 아트만. 네? 아트만, 그러니까 한 브란드예요. 큰 의미 없어요. 아트만요? 예, 아트만이라고, 이거 한 브란드고. 인터넷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프린트물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적었다니까요. 아트만을 잘못 적었을 거예요. 잘못 적은 거 없죠. 이제 저 이게 어떻게, 그리고 의미 없는 약이에요. 장만이자고는. 큰 의미 없으니까 약 줄이는 게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올란자피를 줄여서 끊어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예. 아까 그 병원에서는요, 지금 클로자핀 12.5g에서 시작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100으로 시작하고, 아니, 남의 병원 있는데 어떻게 100 달라고 그 소리도 못해요. 바로 퇴원을 시키는 게 그럼 현명한 거예요. 예. 바로 때리고, 아니, 딴 거보다 약이 이래가지고 큰일 나요. 네. 이건 하나를 덜 먹이는 게 환자한테 유리해요. 이 지연성 운동장에는 언제 시작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일단 나타나면 50%는 회복이 안 됩니다. 사실 그게 불평이 와서 클로자핀으로 바꾸게 벌써 했었어야 돼요. 벌써. 자, 여기 보십시오. 리스페리돈 치료 범위를 제가요. 제일 밑에서 네 번째 보면 3mm에서 6mm라고 적어놨습니다. 그죠? 여자들은 3mm에서 다 좋아져요. 3mm만 써도 좋아져요. 3mm만 써가지고 좋아져서 약이 내려오야 될 판인데, 이게 이 정도 많이 쓸 때는 호전이 없었다면 이때부터 벌써 클로자핀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1차 약에서 일주일, 2일만 지나가면 클로자핀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한 달 입원시키고도 클로자핀을 빨리 바꿔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넘는, 20년 넘는 세월을 클로자핀을 생각도 안 하고 이 약만 줬다는 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클로자핀 써가지고 다 잡히고 나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 아까 거기 나왔던 것처럼 뭐 12년 만에 제정신 들었다는 이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리스페리돈으로 12mm를 덜 먹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나오는 게 더 유리합니다. 나오되 이 약을 좀
하다못해 50ml라도 줄 수 있으면 달라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이거 확 줄여버리고 이 50ml 먹어도 잠도 안 자요. 그래서 뒷다리가 올라오면 제일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이거 치킨약을 안 먹여도 되나요? 지침장이 뭐거든? 그게 지침장이 뭐야 되는데? 플로라제팜 다음 저녁 식후 다 적혀 있는 네, 저녁에 먹는 약. 지금은 그게 새로 바뀐 건데 앞전에 이걸 주. 이것도 약이 엄청나게 세고요. 네. 이건 미스페리돈 4ml인데요. 약이 또 올라갔네. 네, 올라갔어요. 오늘부터 올라갔어요. 왜 올리는? 흰 거 이건 또 미스페리돈 1ml짜리 아닙니까? 미스페리돈 1ml짜리가 또 들었어요. 지금 미스페리돈 5로 또 올렸거든요. 네. 저 지금 가지고 보시는 거 보면 3이 아니고 이게 5예요. 지금 내리라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루라도 약 덜 먹이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내일이라도 치킨약을. 내일이라도 무조건 내리고 나오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약을 먹으면. 지금 이것도 먹고 이것도 또 먹는다는 거예요? 네, 저녁에 치킨약을 먹는 거예요. 이것만 먹어도 가용량이니까요. 네. 만약에 퇴원시켜서 나온다면 다 먹이지 말고요. 이것만 3만 먹어도 돼요. 여기 2호, 여기 1짜리입니다. 그거만 먹어도 돼요. 부작용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 마카에 치고가 되는 양이 너무 세요. 예, 양을 그렇게만 먹이면서 네, 딸만 생각하면요. 여기 2고 여기 1이에요. 여기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딸만 생각하면은 바로 새로 나오는 게 상책이에요. 약을 저기 미스페리돈 5, 그때 지어서 농장이 심하게 왔다는 사람도 6ml를 먹었는데요. 결국 진짜 장애인으로 살아요. 이렇게 앉아있지는 못해요. 몸이 자꾸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 지연소 운동량에 넣으면 굉장히 이 무서운 부작용이다 생각하시고 약을 가난하니면 적게 먹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3월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은 9시, 10시에 깨다가 어떤 때는 또 오후 뭐 3시까지도 잘 때가 있는데 게임 때가요. 그냥 놔두는 게 일장이 게임을 다니게 내놔하긴 하거든요. 깨워서 일어나야죠. 아, 풀자핀을 먹더라도 어떻게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돼요. 일정한 12시 이전에 잠자고 아무리 많이 자도 9시부터 두드려 깨우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 처음에 대학원까지도 나왔어요. 크루자핀 먹어가면서 예. 그때 얼마 먹고 있었어요? 얼마 썼는지 제가 몰라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리스펙돈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예 약을 안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먹은 게 한 1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해내고 이렇게 할 때 클로자핀 얼마를 먹었는가 그런 것도 뽑아볼 수 있으면 차트를 뽑아서 보시고 약이 어떻든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어느 병원 다닙니까? 네? 지금 병원은 어느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아니 개인병원 다니고. 근데 사회는 아무튼 너무 많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15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400까지 오는 거였는데. 뭐 같은 얘기 자꾸 하셔서 뭐 해요? 약이 감량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뭐 오늘은 네, 감미하게. 몇 분 안 오셔서 그런지 별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끝을 낼게요. 또 질문 있으세요? 우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전 계속 자는 게 좋은가 그걸 확실히 몰라가지고 안 깨웠거든요. 어떻든지 정상 보십시오. 아까도 치료 원칙이 원래의 모습으로 제가 돌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 예.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야 되는데 뭘 2시, 3시까지 자도록 왜 내버려둬요? 원래 병원에 입원해도요. 일주일 이내에 정상의 호전이 있어야하고 호전이 없으면 바로 클로자핀이 필요한 게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고 약 감량하면서 원래의 생활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원래 생활로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2시, 3시까지 자도록 매부 도로 다니냐? 질문이 틀렸다고요. 예, 아니 근데 초창기에 이 잠못 자는 게 문제라고 해서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그때 제가 예, 저기 나무가지고 그거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루 이틀 얘기지 좋아지고 나면 바로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 예. 예, 뭐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예.